형들, SK하이닉스가 분기 매출 사상 처음으로 50조를 넘겼어. 52조 5,763억 원. 영업이익률은 무려 72%.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이야. 그런데 주가는 어땠는 줄 알아? 6월 25일 고점 298만 7천 원을 찍고 한 달도 안 돼서 198만 9천 원까지 약 33%가 증발했어. 신기록을 쓰는데 주가는 3분의 1이 날아간 거야. 실적이 꺾여서? 아니야.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회사인데 주가는 오히려 흔들려. 그럼 이 주가를 흔드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 오늘은 딱 이 질문 하나를 5개로 쪼개서 끝까지 다 답해줄게. 이 종목 지금 사도 괜찮은가?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대체 왜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먼저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부터 짚고 가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야. 요즘 챗GPT 같은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거기 들어가는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그리고 서버용 대용량 D램 모듈, ESSD 같은 비싼 제품들을 판다. AI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수록 이 회사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는 구조야. 쉽게 말해 AI 시대의 곡괭이랑 삽을 파는 회사인 거지. 그런데 실적은 신기록 행진인데 최근 주가 차트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어. 7월 3일엔 장중에 6%까지 빠졌다가 갑자기 12% 튀어올라서 결국 하루 만에 10.88% 상승으로 마감했어. 하루 변동폭이 웬만한 코인 수준이지. 그러다 7월 7일엔 외국인이 51만 주, 기관이 58만 주를 동반해서 던졌어. 종가는 220만 4천 원, 하루에 5.93%가 빠졌지. 근데 또 7월 9일에서 10일 사이엔 외국인이 14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를 담았어. 이날 외국인 순매수 1727억으로 코스피 전체 1위였어. 외국인들 마음도 며칠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리고 7월 22일엔 다시 8.33% 급등해서 198만 9천 원에 마감했고, 정리하면 실적은 신기록인데 주가는 며칠 새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거야. 자,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해. 이 숫자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요동친 이유가 실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대체 뭘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형들, 이 회사 진짜로 돈은 벌고 있는 거 맞아? 숫자부터 까보자. 2026년 1분기 매출 52조 5,763억, 영업이익 37조 6,103억, 순이익 40조 3,459억이야. 3개월 장사로 순이익만 40조가 넘었다는 거야. 영업이익률이 72%인데 이 72%가 어느 정도냐면 100원어치를 팔아서 72원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이야. 우리가 흔히 아는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잘해야 10%대인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명품 브랜드급 마진이야. 반도체가 아니라 무슨 현금 찍는 기계 같지. 이 돈을 벌어다주는 주인공이 바로 아까 말한 HBM이야. AI 서버 한 대에 이 비싼 메모리가 통째로 잔뜩 박히거든. 성장 속도는 더 무서워.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이 60% 늘었고 영업이익은 96%, 거의 2배가 됐어. 1년 전 같은 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은 198%, 영업이익은 405% 뛰었어. 1년 만에 이익이 5배가 됐다는 소리야. 이런 성장률은 대기업에선 정말 보기 힘든 숫자야. 이건 뭐 스타트업도 아니고 매출 수십조짜리 대기업이 낸 성장률이라는 게 핵심이야. 곡간도 두둑해졌어. 1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54조 3천억, 빚보다 현금이 많은 순현금 35조 원 상태가 됐고 차입 금비율은 12%로 전분기보다 6%포인트나 낮아졌어. 순현금 35조 원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개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정도의 현금이야. 돈 잘 벌어서 빚 갚고 현금까지 두둑하게 쌓아둔 회사라는 뜻이지. 재무제표만 보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하나 더 해줄게. 숫자는 혼자 보면 감이 안 오고 경쟁사랑 붙여봐야 진짜 실력이 보이거든. 미국 마이크론은 같은 시기 영업이익률이 81.2%로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 높았어. 삼성전자도 1분기 반도체 부문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고, 즉 이건 SK하이닉스 혼자만 잘난 게 아니라 메모리 업계 전체가 지금 초호황 국면에 올라타 있다는 신호야. AI가 만든 돈잔치에 다 같이 올라탄 거지.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 2분기 실적이 7월 29일에 나오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매출 83조 9,264억, 영업이익 64조 1,632억이야. 영업이익률은 76.5%로 또 역대 최고를 갈아치울 거라는 전망이지. 1분기에 세운 사상 최대 기록을 딱 한 분기 만에 다시 깬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보면 재무제표는 그냥 완벽에 가까워. 그런데 말이야, 숫자가 이렇게 완벽한데 주가는 왜 33%나 빠졌을까? 시장이 지금 딱 하나,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세 번째 질문에서 제대로 풀어줄게.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시장은 지금 대체 뭘 착각하고 있는 걸까? 자, 이번 33% 조정의 방아쇠가 뭐였는지 다시 보자. 실적이 나빠졌어? 아니야. 공장에 불이 났어? 그것도 아니야. 방아쇠는 딱 하나, 리포트 한 건이었어.
7월 22일 급락 직전에 한국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을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 8% 낮게 잡은 리포트를 냈거든. 딱 그거였어.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33%나 반등했지. 실적이 실제로 꺾인 게 아니라 눈높이가 살짝 낮아졌다는 전망 하나에 이렇게 출렁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를 흔드는 건 실적이 아니야. 내년 이후에도 이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느냐? 바로 이 밸류에이션 논쟁이야. 증거를 보여줄게.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지금 얼마나 갈렸는지 알아? BNK투자증권은 185만원, KB증권은 420만원을 불렀어. 같은 회사 같은 실적을 보고 목표가가 2배 넘게 갈린 거야. 한쪽은 아직 정상은 멀었다고 하고 한쪽은 슬슬 조심할 때라고 해. 지금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지. 목표가가 2배 넘게 벌어진 시장은 나도 정말 오랜만에 봐. 그럼 밸류에이션은 실제로 어떨까? 12개월 선행 PER이 6.6배야. 삼성전자가 6.0배, 마이크론이 11.2배, 키옥시아가 10.6배, TSMC가 23.1배인 걸 생각하면 SK하이닉스는 해외 3사 대비 약 56% 할인된 상태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 선행 PER 10배 미친 곳은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다는 평가까지 나와. 그러니까 지표만 놓고 보면 확실히 싸 보이긴 해. 근데 여기서 형들이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어. 이게 진짜 싸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메모리 업황이 지금 딱 꼭대기라 이익이 확 부풀어 있고 그래서 PER이 착시로 낮아 보이는 걸 수도 있어. 이걸 흔히 역 PER 함정이라고 불러. 이익이 정점일 때 PER이 제일 싸 보이거든. 그래서 이 저평가가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그 갈림길은 결국 리스크에 달려 있어. 네 번째 질문에서 그 리스크를 뜯어보자. 자, 네 번째 질문. 그럼 이 상승 논리가 깨진다면 대체 어떤 조건에서 깨질까? 약세를 보는 쪽, 그러니까 목표가 185만원을 부른 BNK투자증권 논리부터 들어보자. 핵심은 이거야.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쏟아붓는 건 구글, 메타 같은 CSP,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인데 이 회사들이 슬슬 자금 부담이랑 투자 효율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년부터 AI 투자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거지. 시장 기대를 채우려면 내년 메모리 설비 투자가 30에서 40%는 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속도 조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야. 여기에 하나 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범용 제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공급 과잉이 오고 그럼 다운사이클, 즉 불황 국면이 올 수 있다는 거야. 나스닥 ADR 상장도 거래 시장만 넓히는 이벤트일 뿐 회사 실력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회의론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오늘 새벽 정반대 신호도 같이 나왔다는 거야. 오늘 새벽 알파벳, 구글 모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투자 계획을 최대 150억 달러 더 늘려서 1950억에서 2050억 달러로 올렸어. AI 투자 안 줄인다는 신호지. 근데 동시에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찍히면서 시간의 주가가 4% 빠졌어. 투자는 하는데 부담도 크다는 양면이 같이 나온 거야. 결국 핵심은 이거야. 지금 눈높이가 워낙 높아서 컨센서스를 살짝만 믿더라도 주가가 예민하게 튄다는 거.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하나에 33% 조정이 나온 게 그 증거고. 형들 계좌 입장에선 이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인 거야. 그럼 형들은 대체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냐고? 그게 마지막 질문이야. 자, 마지막 질문. 그래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 종목을 봐야 할까? 얼마면 사라는 말은 안 할 거야. 그건 형들 몫이니까. 대신 사도 되는 조건이랑 피해야 할 조건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줄게. 딱 8개만 기억하면 돼. 먼저 사도 괜찮다. 강세를 확인하는 조건. 첫째, 7월 29일 나오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매출 83조 9,264억에 영업이익률 76.5%에 부합하거나 웃도는 경우. 둘째, 알파벳처럼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셋째, HBM뿐 아니라 일반 D램까지 공급 부족이 계속 확인되는 경우. 넷째, ADR 상장 효과로 선행 PER이 해외 수준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하는 경우. 이 신호들이 켜지면 강세 논리에 힘이 실려 이 4개가 켜질수록 강세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얘기야. 반대로 조심해라. 약세를 경계할 조건. 첫째, 내년 메모리 설비 투자를 30에서 40% 늘리겠다는 신호가 안 보일 때. 둘째, CSP들이 투자 속도를 늦춘다는 신호가 나올 때. 셋째, 중국 업체들의 범용 메모리 공급 과잉 조짐이 보일 때. 넷째, 실적은 좋은데 눈높이만 높아서 컨센서스를 조금만 믿더라도 급락하는 지금 같은 예민한 구간일 때. 이 신호들이 켜지면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게 맞아. 이 4개 중 하나라도 켜지면 조심할 구간이라는 뜻이야. 핵심은 가격을 맞추려 하지 말고 이 조건들이 켜지는지 꺼지는지를 보라는 거야. 정리하자. 실적은 사상 최대고 밸류에이션도 해외 대비 싸긴 해. 근데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건 실적 자체가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AI 투자가 계속되느냐는 논쟁이야. 데이터로 보면 답이 갈리는 1차 분기점은 실적보다 그 이후 수요가 이어진다는 신호 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 형들 계좌에 담기 전에 그 신호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야. 그 첫 시험대가 바로 7월 29일 실적 발표야. 컨센서스에 부합하는지 그날 바로 풀어줄게. 형들, 이번 영상도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줘. 그리고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열심히 자료 모아서 제대로 풀어줄게.